포토나 공고. 나중에 그 중고 다시 대표할 때는 포토가 나요, 중고가 나요?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포토가 좀 낫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키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보면 봉고가 약간 높거든요. 높다 보니까 이제 포토를 좀,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토를 일단 하는 게 좀 편한 부분이 다들 있고요. 포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 한번 앉아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요 메모리 좋습니다. 제가 제가 가지고 있는 요 메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메모리 참 좋습니다. 참 제가 참조드리는 부분인데 차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18년식인데 1650만 원 나와요. 18년식이요? 네, 18년식입니다. 근데 요 차를 한번 보면은 자 굉장히 좋습니다. 오토 차량이고 등급은 모든 등급의 차량이거든요. 가격도 괜찮습니다. 1650만 원 정도 됩니다. 가격대도. 저는 요거 참 좋거든요. 키로수는 얼마나 됐어요? 그래서 6만 6천 km 됐습니다. 6만 6천 km. 6만 6천 km. 등급도 보면 이게 모든 등급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게 보시면 이 부분들이 코팅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90번기로 해서. 이건 용달로 썼던 겁니다. 용달로 썼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용달로 했는데, 이제 남발은 이제 판매가 된 부분이고요. 이제 잠깐, 우리가 영업용으로 팔아고 차량을 가져올 경우에, 일단은 그,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회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으로 같이 파는 경우도 있고요. 따로따로 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영업용으로 파면 먼저 매각이 되고, 이제 차량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차량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1650. 그 1650 VAT 포함되는 거? 그렇죠. 그것이 포함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분들이 보면은 이걸 차를 살 때 잘 사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어떤 데 가면 부가세를 별도로 받는 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1650만 원에 부가세 별도면 얼마입니까? 165만 원이잖아요. 네, 165만 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이 몰라요, 잘.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오픈입니다. 그냥 모든 게 오픈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있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손님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신뢰를 가지고 이제 구매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렇습니다. 이전에 계시면 그냥 사갔어요. 그냥 전화로 사갔습니다. 전화로 이제 사는 경우도 있는데, 참 그럴 때는 저희들이 참 뭐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죠. 이게 저는 이 화물하는 업이 처음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유 여식 짧고 그냥 나왔나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골라준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누구나 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단 잘 모르다 보니 이야기면은 뭐 여식 작은 게 안 나왔나 당연히 낫습니다. 그렇지. 당연히 나는데 가격적인 부분들이 또 만만치 않거든요. 가볼까요? 예를 들어서 2020년식으로 본다면은 오토로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보겠습니다. 참조적으로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근데 제가 골라주는 차종은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차도 사람의 성격을 따라갑니다. 네. 성격을. 그렇죠. 성격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까지 뭐 어떻게 보면 좀 금방진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골라준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비자가 뭡니까? 소비자가 딱 한 거는 그게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사가지고 가더라도 또 저보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거든요. 이 27년 동안 남들이 인생을 3배를 살았거든요. 진짜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패턴이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예를 들어서 9시까지 출근해서 일반적으로 보면은 뭐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거의 매일 일정하게 저녁 10시까지 일하거든요. 소비자분들이 오면 항상 저는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계시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근데 차를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매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 제 마음에 들었을 때 매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면은 포토2단 말이에요. 2020년식. 2022년식에 뭐 예를 들어서 2022년식까지 오토로 보자, 그죠? 카고, 그죠? 뭐 전화주 슈퍼캡, 뭐 스마트, 이거 잡주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손아주 슈퍼의 스마트라든지 모든 이런 등급이거든요. 몇 번 남았다 이게 한번 보겠습니다. 뭐 이 정도를 요 정도는 보죠. 이제 안 보면은 가격대가 이렇게 1,990만 원 이렇게 그죠? 36,000km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2,120만 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거의 2천만 원대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2천만 원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 보면은 뭐 2,110만 원까지 그죠? 만 킬로 미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죠? 예,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새 거도 저 정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합니다. 그러니까 세차 고객님께서 이제 세차를 하시게 되면은 지금 세차는 보통 8개월에서 지금 12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물차 가격이 이제 업이 되어 있는 거죠. 화물차를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내가 사업용도로 쓰잖아요. 사업용도로 쓰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어. 하늘 그러니까 뭐 1년을 기다린다. 뭐 기다리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 기간이 힘들죠, 그게. 그 방법은 조금 저경 거를 차를 사서 물다가 좀 내가 익숙해지면은 그 세차를 신청을 해놓고 나중에 또 팔면 되니까 중고차.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화물차를 사더라도 별 소리는 그다지 보지는 않습니다. 화물차 지금 사더라도.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은 남바하고 화물차 사시는 분들은 뭐 손실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예를 들어서 이제 중고차는 대충 시세가 2천 그렇죠. 전후로 보면 되는 거고.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3만에서 6만 킬로 정도 타는 거로 보면 되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 뭐 이렇게 넘버가 쭉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내가 집이 경기도예요. 네, 경기도. 근데 이사를 갔어요. 네. 인천으로. 예. 그럼 이 번호는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천으로 갑니다. 아, 그럼 주소지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손님분들이 이제 문의가 어떤 문의냐면은 내가 저 경기도에 있으면 경기도 넘버를 사야 되지 않느냐 네. 라는 문의 있어요. 질문 잘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본인의 주소지로 따라가는 겁니다. 아, 주소지로 예. 번호가 바뀌겠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넘버를 다시다가 인천으로 갈 경우에는 뭡니까? 인천 넘버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소지를 변경을 하시게 되면은 변경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럼 예, 변경 신고를. 지금 이제 만약에 차가 2,000명 들어간다 치고 예. 그러면 예. 그다음에 번호판이 3,100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내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게 차를 구입하는 게 맞죠.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네. 보면은 남바를 그거는 이제 쉬운 방법은 네. 차를 구매를 하고 남바를 구매하는 게 쉬워요. 사실은. 네. 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 남바하고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거 사는 거. 네. 두 번째는 차를 먼저 사고 남바를 사는 거. 네. 세 번째는 남바를 사고 차를 사는 거. 네. 그거는 상황에 따라 틀립니다. 자, 남바가 구하기가 힘들어요.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아,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린데 대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 2, 3. 네. 처음에는 이제 차량하고 남바. 네. 그다음에 이제 차량 그다음에 남바. 네. 그다음에 이게 남바 차량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구매를 하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렇게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넘버 이전하고 뭐 등록하고 이제 그런 데 대비 비용은 어떻게 들어가죠? 보통 비용으로 보면은 우리가 편하게 보면 됩니다. 네. 우리가 협회비라든지 보험, 네. 그죠? 보험은 별도로 두고요. 협회비라는 거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죠? 차이가 있죠. 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 원, 25만 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협회는 협회비에 내는 거잖아요. 네, 이거 그죠? 10만 원. 자, 그 다음에 대행료가 들어가잖아요. 대행료. 네. 그죠? 대행료. 대행료가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차 이전 비용이라 그러죠. 네. 이전 비용이 보통 보면 30에서 5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것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네, 거기 됩니다. 가외로 이제 보험료. 그렇죠. 보험료 들어가고요. 네, 맞습니다. 보험료가 뭐 한 200 얼마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한 200에서 250 정도 되는데, 네. 그 정도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제 300만 원 넘으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이게 번호판이 오래되고 저거되고 그 기간 따라 아니면 사고가 있든 없는 그거에 관계돼서
결정이 영업용 보험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자가용하고 분류가 됩니다. 예. 자가용 보험은 자가용 보험이고요. 예. 자가용 보험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고객님들께서 왜 이렇게 보험료가 비싸다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경력이 있잖아요. 예. 무사고 경력. 경력이 있으면 자가용 같은 경우에도 할인 할증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이 저기 보험료가 먼저 주인 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 제가 새로 신규 예. 신규로는 예. 그렇게 되죠. 네, 그렇죠. 예, 본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가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요. 소비자분들이 보면은 영업용 보험이 왜 이래 비싸다고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왜 그러냐면은 자가용으로 사실 때는 할인 할증을 받았기 때문에 다운이 되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영업용 보험은 누구나 합니다. 사업용도로 쓰기 때문에. 영어는 누구나요? 네, 누구나 합니다. 그럼- 연령 한정만 주고 누구나라고 되어 있다. 그럼 화물 운송 자격증만 있으면 누구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령 한정만 주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운전은 가능한데 그 부분도 이야기를 잘 하신 거예요. 이제 어떤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이제 화물운송 종사자식을 이제 선생님과 아들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명의를 했는데 우리 아들 나도 운전하고 우리 아들도 운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잖아요. 안 됩니다. 그는 우리가 이제 취업 등록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취업 등록을 하신 분만 뭡니까?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허가권을 뭡니까? 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입니다. 예. 저번에 그 유튜브 보니까는 그 여자친구하고 아버지하고 둘이 다니는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예. 그 같이 운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는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 그 부분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영업 행위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걔네면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운전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분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원칙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을 몰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기름을 보십시오. 유가보증수도 똑같은 얘기예요. 유가보증수 이 카드를 결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할인이 됩니다. 그죠? 맞잖아요. 근데 내 차가 아니고 단차를 주더라도 할인이 돼요. 네,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원칙을 알고 해야 돼요. 진짜 650m를 받으면은 이게 내가 만약에 그 가득 넣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60리터를 넣었다. 그리고 할인이 되는 거야? 아니면은 60리터를 여기서 다 쓰는 거야 그냥? 지금은 이제 그 할인되는 부분이 틀리죠. 예전하고 지금 이제 틀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틀립니다. 지금은 올해 12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들이 있죠. 유가 그 보조되는 부분이. 예. 아니 그럼 제가 만약에 시작을 하면은 유가 보증으로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됩니다. 그거는 바로 시작을 하시게 되면 바로 이제 적용이 되죠. 적용이 됩니다. 예. 근데 그 유가 보증도 번호판 만약에 이 사람이 그 전에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유가 보증으로 장난쳤다든지 이러면은 그게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자, 그번에 이제 유가 보증 수급에 대해서 여쭤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참 이렇게 많은 것을 물어보시는데 유가 보증 수급이라는 건 똑같은 얘기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차에만 넣으면 되는데 자기 차가 아니고 다른 차에다 넣는다든지 안 그러면 이제 주유소하고 짜고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보증 수급이 걸린 거죠. 보증 수급이 걸렸을 때는 이제 이거는 운이 없게도 승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승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어요. 5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 됐는데 단지 6개월이냐 1년이냐 요 차이입니다. 6개월 정지가 되느냐 1개월 정지가 되느냐 요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보증수급에 그 보증수급에 걸린 남바를 사더라도 조금 할인을 받고 사면은 별 지장은 없어요. 아무리 지장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우리가 그 보증수급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은 각 시군구청에 그 허가증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먼저 검증을 하죠. 검증을 하고 저희들도 이제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분들인데도 이제 꼭 이게 있습니다. 소비자분들이 믿고 하는 건 좋아요. 믿고 하는 건 좋은데 소비자분들도 전화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선생님께서 지금 이제 용인 성남입니까 용인입니까? 선생님 저기 월곶이요. 시흥시 울곶 아닙니까? 그럼 시흥시청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남바가 이제 그 안산 남바다라고 하면은 안산시청에 허가증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걔는 이제 주무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한테 전화하셔서 내가 이 차를 갖다가
이양료 남발은 내가 양수를 하려고 하는데 유가보증수급이라든지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갖춰줍니다. 그렇죠. 갖춰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렇죠.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물어보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구매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도 이제 제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원칙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지 않은데도 많이 있다.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뭐 세법도 모르고 세법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만약에 일단은 제가 결정을 만약에 했다. 예, 예. 그래서 그러니까 1차로 차를 사고 2차로 번호판을 살 생각이다 했을 때 예. 내 결정을 해가지고 차를 매입을 하고 예. 이거를 매입을 하고 발행했을 때 진행이 한 어느 정도 걸릴까요? 진행 보통 보면은 우리가 한 7일에서 10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7일에서 10일. 예, 예. 7일 정도. 예. 예. 이게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지만 제가 이제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제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예. 유튜브에서 모르는 것들도 많아서 그래서 그래서 이제 유튜브라는 것은 이제 시간적인 부분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님들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오시는데 평일 날은 솔직히 시간이 안 됩니다. 제가 이게 말을 못하겠는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머리가 이게 멍해집니다. 이게 사실은 그렇게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되게 많이 바쁘시네요. 그렇죠. 너무 바쁘죠. 그럼 이제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지식이란 아닌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저는 제 일도 하면서 지금 뭐 드론 자격증도 따고 뭐 이것도 따고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른 건 하려고. 드론도 예, 너무 좋아요. 그런데 드론은 그 개인당 것 같아요. 쓸모가 없어 쓸모가.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나중에 또 언제 어떻게 시가 바뀌면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근데 않습니까? 그거는 어차피 제가 이제 지금 56세인데 네. 뭐 더 지나가지고 드론을 띄울 수 있겠어요. 지금 드론이 제 수중에 8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네, 제가 또 그쪽 일도 하니까. 예. 근데 자격증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 드론으로 측량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 예. 근데 별로 지금 300만 원 정도 땄는데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는데 이게 선생님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예전에 필요 없었던 것들이 지금에는 또 필요가 있게 되고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예전에 이거 저도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깡촌에서 태어났는데 낫질이 있지 않습니까? 풀 베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못을 갖다가 박는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은 내가 군대 생활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그걸 안 해보신 분들은 못해요. 아예 못해요. 근데 내가 그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유용하게 써먹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몇 번을 꼽았는데 군대에서 낫지를 처음 하다가 저기 있잖아요. 저도 이제 흉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골에 우리 꼴을 팬다, 꼴 뜯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릴 때는 너무 하기 싫었는데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한번 뵙자 그랬던 거. 예, 그러니까요. 바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하셨습니다. 메시지만 드리고 그랬던 예, 잘하셨습니다. 사실. 맨날 집에 놀고 있으니까. 노는 게 아니죠. 근데 저는 실질적으로 1년에 그때 얘기했지만 3개월만 일하면 제 연봉은 버는. 그러면 너무 좋은 일이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은 복 받은 거야. 선생님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기술자니까 기술직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니까 자 보십시오 선생님. 선생님 같으신 분들은 정말 좋은 직업이잖아.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삶의 리듬 있게 이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돈이 많으신 분들도 이렇게 보면은 너무 루즈한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게 삶에 있어서 뭐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그런 것들이 저는 한 가지 단점이 그렇게 해서 연봉은 나오는데 그렇죠. 한 5에서 6천 원 나오는데 수급이 제때 안 돼요. 일 특성상. 그럴 수 있지. 띄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정된 걸 하고 찾다 해서 작년에 재작년에 커피숍도 하려고 했었어요. 커피숍 자체가. 예. 근데 이거 7년 안 하려고 2년을 쉬어버렸거든요. 아예 안 한다고. 그 사이에 이제 저거 다 까먹은 거지. 모아둔 돈을. 그럼 까먹고 뭐, 또 그런 거지 뭐.
돈이야, 그죠? 실력이, 근데 사람은 선생님도 그렇습니다만 실력이 내재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건 까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는 예. 어떤 사람, 초보용달이라는 사람이 네, 있는데 네, 그분이 배감이에요. 네. 그러니까 배감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저거를 하더라고 보니까 집은 원래 청양인데 아, 거기서는 영업이 이 화물일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일거리가 없죠. 배감으로 해서 거기서 자취를 하는지 뭐 그건 모르겠는데 네. 그 중심으로 이제 일을 하더라고. 그럴 수가 있겠죠. 일거리가 많은 데가 일거리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게 되면은 뭐 아무리 자기 본인 판단에 많이 낫다 싶으니까 거기서. 그렇죠. 그거 당연하죠. 예, 예. 저는 이제 다행히 또 경기도잖아요. 월곶이라 네. 선생님 좋으신 거죠. 이쪽에 그 남동공단이 있고 이쪽에 정원 그 시화공단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괜찮습니다. 안산은 괜찮습니다. 딱 중간 지역에 그러면 괜찮습니다. 안산은 일단은 공연지대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안산은 뭘 하더라도 먹고 사는 진행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월곶이 그러니까 안산 바운다리이기 때문에 안산 제가 바운다리.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실질적으로 여기는 뭐 뭘 하더라도 여기 안산은 괜찮습니다. 안산이면 안산인 줄 알아요? 네. 사람이 안산 데라서 안산이에요.